83페이지 23번부터 자기 비파계 검사 2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 자분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 장치의 필터는 깨진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자외선이 나오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뭐냐면 작업자의 피부 손상 등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등에서 자외선 노출될 때는 작업자의 피부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의 자기 비파괴 검사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것 중 적합한 것은 자분이란 여러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비자성체가 아닙니다. 자성체의 밀입자, 미시한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자성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화란 또 비자성체라는 용어가 있기 틀렸습니다. 자화란 정식 그 개념은 뭐냐면 자성체, 여기 자기는 무조건 자성체입니다. 자성체의 시험체 자속을 흐르게 하는 작업의 의미입니다. 작업의 의미한다. 작업을 의미한다.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의 자분의 적용이란 자분을 시험체 내에 침투시키는 작업은 침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분을 그 안에 침투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기를 걸어주면 자장이 형성되고 자장이 흘러가다가 결함이 있으면은 그 자장이 흘러가지 못하고 표면으로 표출해 나옵니다. 이걸 누설자속이랍니다. 그래서 그 결함이 있는 표면에 누설자석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뿌려두었던 자분이 거기에 모여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분을 침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이란 결함부에 형성된 자분 모양을 찾아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거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분은 강자성체 밀입자, 자화는 강자성체 시험체 자속이 흐르게 하는 자장, 자분 적용이란 자분을 강자성체 표면에 뿌려주는 공정입니다. 자, 25번 자분 탐상 시험에 대한 특징에 속하는 것은 자분 모양 지시로 금속 내부 조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체의 표면 균열 검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맞지요? 비자성체, 하여튼 비자성체라 해야 됩니다. 비자성체는 잔류자장을 이용하면 결함 검출 능력이 우수하다. 틀렸습니다. 대형 부품일 때 1회 통전으로 시험체 전체의 탐상이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대형 부품일 때는 18인치 범위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통전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형 제품은 자분 탐상 시험에서는 적당히 나누고 끝부분에 혹시 그 검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일부는 끝부분을 겹치게 하여 시험체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모두 검사합니다. 26번 자분 탐상 시험을 할 때 자력선이 불연속과 평행하게 진행할 때 자분 모양의 지시는, 그러니까 자력선하고 불연속은 결함이 이게 평행하면은 절대로 결함이 안 나타납니다. 이건 직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분 모양 지시는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전류하고 자력선은 직각입니다. 즉 자력선과 불연속은 직각일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나고 전류와는 평행일 때 잘 나타난다는 이 사항이 우리가 꼭 알아두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을 할 때 투과도개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투과도개 사용 목적은 이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식별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뭐냐면 투과도개는
사진의 명암도, 섬세도, 식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진 상지를 결정하며 RT 사진 촬영을 할 때는 투과도 뿐만 아니라 개조개도 함께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투과도개는 구멍이 뚫린 시험편이 있고 또는 철사가 있습니다. 7개. 그럼 그걸 놓고 방사선 사진을 찍었는데 철사가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함이 없다면 그건 사진을 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체에는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27번. 자분 탐상 시험의 기본 3대 요소가 아닌 것을 해놨습니다. 준비 및 자화, 탈자, 검사이건은 해당이 되지만 현상제 제거는 여기에도 괄호로 PT라고 해놨습니다. 본래 이제 아마 시험 같은 거 칠 때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는 표시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꼭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괄호를 해서 하나씩 적어둔 것 같습니다. 2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의하여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콘트라스트가 좋은 자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이제 콘트라스트가 좋다 이 말은 대비가 잘 된다라는 거죠. 우리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와 그 결함에 모인 그 자분이 대비가 뚜렷이 잘 되면 여기에서 결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한 시험편에서 가장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과의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한 시험편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간의 격차 크게 될 때 콘트라스트가 강하다고 그럽니다. 자, 29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A형 시험편, 표준 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이라고 하죠. 중에서 A2, 15, 4선, 50 직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인공호흡의 길이는 6mm입니다. 이 A2 시험편은 결함을 만들어 놨는데 전문가가 직선형 뿐입니다. 직선형은 6mm입니다. 6mm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A1형일 때도 직선형인데 그거는 6mm입니다. 그럼 A1형에는 직선형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원형이 있는데 원형은 지름이 10mm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가 맞아요. 그 다음 나는 왜 틀렸나 하면 시험편의 두께는 15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이 시험편의 두께는 전부 다 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잔류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A형, B형, C형, 공이 연속법으로 합니다. 시험편 크기는 30 곱하기 30이 아니고 20 곱하기 20mm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30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C형 표준 시험편의 인공 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인공험은 이제 결함을 억지로 만드는 거죠. 인공험은 짧은 곡선형으로 제작한다. 아닙니다. 인공험은 여기엔 또 홈이라고 해놓고 험이라고 하는 인공험은 뭐 홈이라고 해도 되고 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험이 맞죠. 그죠? 인공험 결함이니까 인공험이 맞습니다. 인공험은 10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수개가 배열된다. 요거 아닙니다. C형 시험편 인공 10마이크로 간격으로 수개가 배열된다. 이것도 아니고 다 인공험의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의 원형으로 되어 있다. 요것도 A형하고 같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다. 요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공험의 치수는 깊이가 8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는 오차입니다. 나비는 폭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는 C형에서는 나가 맞죠.
31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의 해설에 따라 근자외선, 그냥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근자외선 조사 등은 사용 상태에 따라 적시에 필터 떼어내고 한 번씩 적기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필터 표면은 청소할 수 있죠. 반사판, 필터 뒷면도 할 수 있는데 램프를 분해 소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안이 틀렸습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에 사용되는 감마선 중 반감기가 가장 긴 방사선은 세시움입니다. 137은 반감기가 한 30년 걸립니다. 오래 지속이 됩니다. 코발트 60은 5년이고요. 이리디움 192는 70을 짧아요. 서리움, 이걸 서리움이라고 합니다. 서리움, TM은 서리움 170은 127일입니다. 시험체 표면 및 시험체 표면 직하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 조합은 자분 탐상 시험하고 와전류 탐상 시험, 보기에는 안 나왔지만 침투 탐상 시험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X선을 시험체에 쪼여서 결정 내의 원자 구조 조사하거나 응력 측정 및 결정입도 측정과 같은 품질관이나 재료 시험이 가능한 것은 X선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인가? 요거는 X선은 물질 투과력이 큽니다. 원자 구조, 응력, 결정입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2번 85페이지 32번이 되겠습니다. 철강 재료 자기 비파괴 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라 다음 조건과 같을 때 옳은 평가는 해놨습니다. 선형지시입니다. A, B, C, D가 4개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A, B, C, D인 선형지시의 길이는 각각 10mm, 15mm, 9mm, 13mm 4개입니다. GC A와 B 사이의 거리는 3.5mm입니다. B와 C 사이의 거리는 1.5mm입니다. C와 D 사이의 거리는 3mm입니다. 자, 여기에서 1.5mm인 B와 C는 우리가 연속결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속결함은 어떻게 여기 15와 9가 간격이 1.5mm니까 연속결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15하고 9하고 더하니까 24죠. 그 사이의 거리 1.5까지 더하니까 25.5mm가 됩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각각 독립결함으로 10mm와 13m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을 또 줬어요. 그 어떤 의뢰를 한 회사에서 분류지시 길이가 25mm 이상일 때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속결함 15구 고개 자 라에 봅시다. GC A와 D는 각각 독립한 지시로 합격이고 B, C는 연속 지시로 불합격입니다.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5.5mm이니까 불합격입니다. 여기에서 연속결함이 여기에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5.5mm. 그래서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연속결함의 정의가 여기에 또 나왔어요. 균열, 선상, 원형상 결함이 거의 동일 직선상에 존재하는데 그 상호 거리와 개개 길이의 관계에서 한 개 연속한 결함이라고 인정되는 결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호 거리가 2mm 이하인 작은 지시 모양입니다. 그 결함 길이는 결함 개개의 길이 상호 거리를 합친 값입니다. 자, 33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해 자분 탐상 시험을 한 후 탈자를 해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여기 계속 18인치가 넘을 때는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구간을 나누어서 자분 탐상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했는 게
탈자를 안 하면 그게 두 번째 하는 곳에서 겹쳐서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남아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격집에서 어떻게 해놨냐면은 계속 연이어서 하는 시험자화가 전회, 앞에서 한 전회의 자화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탈자를 한다. 요거는 규격집에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체의 잔류자기가 이후 기계 가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탈자를 하는데 여기는 없을 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저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게 쉽죠. 그죠? 없을 때 했으니까 다 틀렸다. 시험체의 잔류자기가 개척장치 등에 악영향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탈자를 되는데 여기는 없을 때 나왔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시험체가 마찰 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분 등을 흡인하여 마모의 증가 우려가 없을 때 탈자를 한다는데 있을 때 탈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와라는 여기서 깊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만약 내가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면 잘 읽어보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34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른 B형 대비 시험편의 사용 용도가 아닌 것은 A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왜? B형은 요 세 가지만 사용 용도가 정해있지만 A형은 굉장히 이것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A형이 많이 쓰이고 B형은 A형에 비해서는 그 사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지금 빨간 표시를 했죠. 이런 순서대로 제가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요즘 현대인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할 때 시험 치면 어차피 이해를 하고 외워져 있어야만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필요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그럼 요런 식으로 하니까 잘 안 까먹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외운 방법입니다. 장치 자분 검사액의 성능시험. 장치 자분 검사액 성능시험. 여기에 B형 대비시험편의 사용 용도 세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요건 요런 순서로 외우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뭐 이러지만 저가 만능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제 안 까먹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이제 뭐 여러분에게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건망증이 좀 심해요. 잘 까먹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힌트를 만들어서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고요. 저는 굉장히 그 취미생활도 다양하게 안 가집니다. 좀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부분에 이런 그 숫자라든지 이런 걸 그나마도 좀 덜 까먹어요. 여러분도 어차피 시험을 치거나 이 기술 부분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장치, 자분, 검사액 성능 시험. 여기 B형이다. 요 A형도 요거도 이용이 됩니다. 근데 B형은 요것만 하고 A형은 요거 외에 또 다른 가지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A형 표준 시험편을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초음파 비파괴 검사 장치에 장착된 소거 장치. 소거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간축에서 이거 속을 제거한다. 리젝트. 그죠? 이 잡음 신호가 납니다. 이 잡음 신호를 제거해주고 증폭 직선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에코를 더 크게 하여 결함평가에 좋다. 이거는 결함평가에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장치의 작동 범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소거 장치 리젝트를 그 밑에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초음파의 탐상 장치에서 어느 일정한 높이 이하의 작은 에코 혹은 노이즈, 소음이죠.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35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의해 시험체를 자화할 때 자개 방향과 강도를 확인해야 할 경우 사용되는 표준 시험편으로 틀린 것은 자개 방향과 강도를 확인해야 할 경우 사용되는 표준 시험편 A1형, A2형은 A형입니다. 그럼 C형은 어떠냐? A1, A2형과 같는데 크기만 작아요. 용적 그루브 등이 합니다. 그래서 A1, A2, C형은 같은 형제고 B형은 조금 전에 했죠. 장치, 자분, 검사액의 성능 검사 거기에만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개 방향과 강도를 확인하니까 그거는 A형하고 C형입니다. 자, 그래서 B형이 우리 조금 전에 장치, 자분, 검사액의 성능 시험. 그래서 장치, 자분, 검사액의 성능 시험이 아니죠. 여기서는 자개 방향과 강도를 확인한다니까 B형은 불가능합니다. 자, 36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해 자화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자개 방향은 예측되는 흠의 방향에 대해 가능한 한 직각을 한다. 맞습니다. 전류 방향하고 흠의 방향은 결함입니다. 평행입니다. 자, 37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해 표준 시험편 사용할 때의 자분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A형, B형, C형 모두 뭐냐 하면은 연속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인공홈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A형은 A1형이 두 가지가 있고 A2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로 세로는 20mm입니다. 자, 밀리미터는 여기 표시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A1형은 보니까 이렇게 인공홈 결함을요 10mm 둥근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는 직선형 6mm로 만들었어요. 그럼 A2형은 뭐냐면 원형이 없어요. 직선형만 6mm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7하고 50이라고 해놓은 것은 요 인공홈을 팠는 게 요 밑에 뚝 깊이가 얼마예요? 7mm까지 팠다는 거고 이 시험편의 두께는 50mm다. 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7마이크로미터, 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50마이크로미터에도 종이 한 장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입니다. B형은 이렇게 중간이 비어있는 거. 요거 할 때 B형이 비시험편입니다. 자, 3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하여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자외선 등 자외선 조사 장치의 점검 주기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적어도 년 1회 이상 점검한다. 적어도 1년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한다. 이렇게 규격집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이 8인치이고 지름이 3인치인 봉제를 축통전한다면은 직류나 정류 전류를 사용할 때 정류라는 것은 그 마이너스에 있는 걸 정류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류 전류를 사용할 때 필요한 자화 전류 값은 얼마인가? 축통전법은 길이 같은 거 필요 없고 지름이요 몇 인치입니까? 3인치죠. 3인치라는 것은 5인치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지름에다가 700 내지 900을 곱한다. 지름이 3인치니까 700을 곱하면 2100, 900을 곱하면 2700입니다. 그래서 2100에서 2700 사이에 전류값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2700 있죠. 미시하고 깊이가 얕은 표면균열 자분 탐상법으로 시험할 때 다음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검사법 조합으로 연결되는 것. 미시하고 깊이가 얇아요. 이거는 교류로 할 수 있고 습식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류 습식법. 요거 꼭 알아두세요. 교류상한 습식법에서 가장 우수한 결함 탐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철강재료 자분 탐상시험 방법 및 철강재료 자분 탐상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른 통전 시간이 설정으로 옳은 것은 KS 표준 규격에서는 잔류법은요 원칙적으로 4분의 1 내지 1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법은 여기 왜 또 틀렸느냐면 통전 완료 후 자분을 적용한다가 아니면 통전을 전류를 계속 통전시키면은 계속 자장이 형성됩니다. 그때 자분을 적용합니다. 충격 전류 사용한 잔류법 적용할 때는 120분의 1초 이상 3회 반복을 합니다. 자, 40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규격에 의해 시험한 결과 나타난 자분 모양 중 의사 모양인 것은 재질 경계짓입니다. 불연속이라는 것도 자분이고요. 결함이고요. 결함도 결함이고 관련지시도 결함입니다. 재질 경계지시는 무관련지시, 부정모양, 의사지시가 해당됩니다. 재질이 다른 것은 그 사이에 결함이 없어도 결함처럼 차이가 나타납니다. 41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을 분류해서 C형의 표준 시험편 사용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판의 두께는 50마이크로미터 맞습니다. 자분 적용은 잔류법 무조건 연속법입니다. 표준 시험편 다 영접부 그루버면 등 좁은 부분에서 A형 적용이 곤란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A형과 재질은 똑같습니다. 크기만 작게 자른 겁니다. 시험면에 잘 밀착되도록 적당한 양면 접착 테이프를 시험면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ABC형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이라고 하는데 자분은 무조건 연속법을 적용합니다. 자, 42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의 자분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표면 개구부라는 영어로 오프닝이고 열려있다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개구부를 오프닝 열려있다 이렇게 하는데 표면 개구부 결함은 자분 모양을 제거하고 나타나는 관찰해도 균열인지 판정 불가능하다. 이거 사실 표면 개구부는 침투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분 모양을 제거하고 나타나는 흠을 관찰해도 균열인지 판정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분 모양은 깊이, 방향, 흠의 치수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깊이는 초음파가 제일 낫다고 그랬죠. 자분 모양이 확인되면 흠의 의사 모양까지 모두 포함 흠의 의사 모양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측정 자화 방법과 자분을 적용하여도 자분 길이는 실제 흠 길이의 2배로 추정한다. 조금 크게는 보이지만 그렇게 할 규정이 없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 코일법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성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시험 코일의 전류는 코일 주위에 발생하는 자장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시험 코일의 전류는 오직 코일 자체만의 전도도에만 관계된다. 이거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시험 코일의 전류는 자분 탐상 시험에 전도도에만 관계된다가 아닙니다. 시험 코일의 전류는 자분 탐상 시험 필수적인 자장을 만든다. 요게 맞아요. 시험 코일의 전류는 코일의 저항이 적을수록 많이 흐르게 된다. 맞습니다. 왜 나가 틀렸느냐면은 MT 전류는 코일 전도도도 맞지만 자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오직 코일 자체만의 전도도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굳이 따진다면은 좀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도에 의해서 자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 모의 문제지만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결함에 관한 정보 파악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법으로 다음 중 선형 결함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비파괴 검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형 자전 여기에 뭐 요거 요 문제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 자 보세요. 결함에 관한 정보 파악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입니다. 정보고요. 선형 결함의 깊이, 아주 내부까지 깊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형 결함의 깊이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전자유도시험 ET, ECT 하는데 와전류 탐상시험입니다. 코일 도체의 시험체에 전류를 통하여서 전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선형결함 깊이 측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 깊숙한 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데 단 여기에서는 초음파는 보기에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유도 시험입니다. 이거 상당히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